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로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입니다. 최근에 라벨과 케이스의 색이 갈색에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바뀌어서 좀 살짝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맛있어서 개인적인 선호에 어긋나는 이런 컬러라고 정을 떼버릴 수가 없는 위스키예요. 카발란 위스키는 2017년부터 한국에 정식 수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발란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했거든요. 전혀 위스키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은 대만에서 어쩌다가 위스키 증류소가 있고 또 그 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위스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왜 비쌀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위스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 또 우리나라에도 위스키 증류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위스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발란 위스키가 저명한 주류 품평회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 또 국내에서는 카발란 위스키가 제주 중문 특산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상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카발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숙성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만은 아시다시피 진짜 덥잖아요.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30도가 웃돌고 또 겨울에는 한 10도 정도로만 온도가 떨어지면 이상 한파라고 특보가 나는 곳입니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1년 내내 전기장판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스코틀랜드 갔을 때가 9월이었는데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마트 가서 전기장판 사고 자라들러서 패딩 샀던 것이었어요. 한 4월쯤 돼서야 패딩과 전기장판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여름에도 20도 정도가 되면 다들 덥다고 좀 헐벗고 다니고 태닝하러 이렇게 잔디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과는 정말 극과 극인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스 쉐어가 스코틀랜드는 2% 정도인 것에 비해서 대만은 8에서 10%를 기록하면서 대만에서는 더욱더 빠르고 진하게 위스키를 숙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발란 위스키는 모두 NAS 위스키, 숙성기간 미표기 위스키입니다. 너무 길게 숙성을 시키면 위스키가 나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풍미의 균형을 좀 잃어버린다고 해요. 카발란 증류소의 숙성 창고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만이 또 워낙 덥다 보니까 햇살을 바로 받는 숙성 창고의 가장 위층의 온도는 한여름에 거의 40도까지도 올라가고 가장 아래층과 15도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캐스크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캐스크와 원액의 접촉 면적이 늘어나서 숙성이 더욱 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층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큰 쉘이나 포트 캐스크를 비치를 하고 또 아래층으로 갈수록 버번 배럴과 같은 작은 캐스크를 비치를 해서 이제 각 층마다 숙성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로테이팅 하지 않으면서 또 생산성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열을 꽉 가두기 위해서 숙성 창고의 창문을 모두 닫아두어서 캐스크의 색과 맛이 위스키 원액에 진하게 배어들게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창문을 모두 열어서 또 차가운 시베리안 바람이 숙성 창고로 들어오게 해서 또 캐스크가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또 창고 내부의 순환을 도우면서 산화작용을 훨씬 더 촉진시켜서 맛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는 환경 조건을 이제 숱한 실험과 연구 끝에 아주 똑똑하게 잘 활용을 한 증류소예요. 이렇게 단점일 수도 있었던 요소들을 숙성의 이점으로 오히려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점이 가장 빛나는 위스키가 바로 카발란 솔리스트 시리즈입니다. 카발란 증류소에서 솔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제품은 모두 싱글 캐스크이자 캐스크 스트렝스인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위스키를 갓 입문하시는 분들이 싱글 몰트와 싱글 캐스크와 캐스크 스트렝스의 개념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립니다. 자, 먼저 싱글 몰트, 워낙 설명을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싱글 몰트 위스키는 몰팅을 한 보리만 사용을 해서 단식 증류기로 한 곳의 증류소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입니다. 보리, 물, 효모 이 외에는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싱글 캐스크는 한 가지 캐스크만 사용을 해서 숙성을 한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를 숙성시킬 때는 한 가지 캐스크만 사용을 해서 숙성시킨 위스키를 병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캐스크를 사용을 해서 숙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캐스크에 숙성된 원액들을 섞으면 싱글 몰트가 아니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한 곳의 증류소, 보리, 단식 증류기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면 여러 가지 캐스크에 숙성된 원액을 블렌딩을 하거나 아니면 숙성을 하던 위스키에서 성격이 다른 캐스크로 옮겨서 추가로 숙성하는 과정을 거쳐도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캐스크 스트렝스는 위스키 원액에 물을 섞지 않고 병입을 한 위스키입니다. 위스키의 숙성을 마친 뒤에 제품별로 도수와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섞어서 희석을 하는데요. 이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는 물로 희석하지 않아서 위스키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숙성을 막 마친 뒤에 캐스크에서 바로 위스키를 이렇게 떠먹는 듯한 그런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고 바디감이 진한 그런 위스키예요. 알코올 도수는 60도대로 매우 높습니다. 자, 이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아는 발베니 위스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발베니 더브루드 12는 이름 그대로 2가지의 캐스크를 사용해서 숙성한 위스키입니다. 12년 동안 아메리칸 오크 엑스버번 배럴에 숙성을 한 뒤에 9개월간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를 옮겨가서 추가로 숙성을 했습니다. 물로 희석해서 알코올 도수를 40도로 다 맞추었고요. 자, 같은 숙성 기간을 가진 위스키 중에서 발베니 싱글 배럴 12가 있습니다. 펄스필 엑스버번 캐스크에 숙성이 되었고요. 다른 캐스크에 숙성된 원액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싱글 캐스크, 싱글 배럴이면 무조건 캐스크 스트렝스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자, 발베니 싱글 배럴 12는 47.8도로 이 한 가지 캐스크에서 숙성된 원액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47.8도로 맞추어서 병입을 한 위스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마셔볼 카발란 솔리스 포트는 모든 위스키를 생산하는 과정이 대만 일한현에 있는 카발란 위스키 증류소에서 이루어지는 싱글 몰트 위스키고요. 또 포트와인 캐스크에서 숙성된 원액만 사용을 한 싱글 캐스크 위스키이고, 또 이 원액에다가 물을 섞지 않고 병입을 한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풀네임이 카발란 솔리스 포트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 싱글 몰트 위스키로 매우 깁니다. 자, 포트 와인은 포르투갈의 주정 강화 와인인데요. 발효 중에 브랜디를 첨가를 해서 만드는 와인이에요. 달콤한 풍미가 특징적인 디저트 와인입니다. 제가 포트 와인도 정말 좋아하고 포트 캐스크 숙성 위스키나 아니면 포트 캐스크 피니쉬 위스키들을 꽤 즐기는 편인데, 카발란 솔리스 포트는 내수용으로 정식 수입되는 카발란 위스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이고, 또 포트 캐스크를 사용해서 숙성 위스키 중에서도 제가 최애로 꼽는 위스키입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실 카발란 솔리스 포트는 56.3도입니다. 좋아요. 진한 흑설탕의 향이 나는데요. 약간 무화과의 향이 전해져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얼마 전에 무화과 잼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딱 그 무화과 잼의 느낌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향신료 같은 느낌이 전해지는데요. 저는 좀 생강청과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익숙해서 맛있고 또 맛있으니까 익숙합니다. 위스키에서 풀바디가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카발란 솔리스 포트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위스키가 입안을 빈틈없이 가득 메운다는 느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위스키가 바로 이 솔리스 포트라고 생각합니다. 포트 와인의 풍미가 너무 잘 담겨져 있어요. 이 초콜릿의 아로마가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느낌. 저는 이 솔리스 포트 캐스크를 마실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이 위스키가 음식으로 재탄생한다면, 그러니까 신선한 베리류 과일들이 잔뜩 얹어져 있는 진짜 맛있게 만들어진 초콜릿 케이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달콤함을 즐기다 보면 피니쉬에서는 시트러스한 레몬이 느껴지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캐스크 스트렝스니까 물을 한번 살짝 섞어서 마셔볼게요. 진짜 그 크리미한 느낌이 가득 더해지는데요.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과 같은 느낌이 더욱 풍성하게 나고, 좀 시트러스함은 걷어지고 열대과일 풍미와 잘 어우러지는 초콜릿 맛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카발란 위스키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음회를 열 때 이제 시음회 마지막 쯤에 마셔본 위스키 5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 하나만 꼽아주시면 제가 한 잔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놀랍게도 많은 분들의 원픽은 솔리스 쉐리가 아니라 솔리스 포트였어요. 이제 원액 그대로의 풍성함을 잘 느낄 수 있지만 알코올이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 없이 부드럽게 잘 즐길 수 있고, 고급스러운 초콜릿의 풍미가 카발란 특유의 열대과일 느낌과 잘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이 더욱 특별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로 엮여 있든 없든 늘 애정하는 위스키 브랜드가 하나쯤은 있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위스키가 바로 이 카발란 솔리스 포츠거든요. 평생 제일 좋은 친구 같은 존재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라서 더욱 신나게 리뷰 전해드린 것 같았는데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저는 또 제가 애정하는 좋은 위스키 리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